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상황인데 어느 곳은 여전히 모든 것이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멈췄어야 할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거리에는 서로를 돕는 따뜻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겠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직접 경험하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내린 대폭설이 만들어낸 어느 특별한 겨울날의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학생으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아빠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빠를 만나러 온 것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아빠가 들려주신 한국전쟁 이야기가 전부였고 저에게 한국은 그저 옛날 사진 속에 멈춰있는 장소로만 느껴졌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할 때도 그저 짧게 머물다 가는 여행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은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 유명한 서울의 폭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서울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면 도시가 완전히 멈추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살던 미국의 도시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고 버스와 기차도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시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은 폭설에도 잘 돌아가.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지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고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거리 곳곳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게 정말 일반적인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돼? 아빠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해. 그래서 도시가 멈추는 일은 거의 없어. 아빠의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지만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은 정말로 칼같이 정시에 도착했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출입구가 열리자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는 모습은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걸까?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질서, 정연한 모습, 거리에서 함께 눈을 치우던 시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 단순히 정부나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제시카, 한국 사람들에겐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한 반면 여기서는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게 한국 사회의 힘이야.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다 같이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루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처음 느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어른이 될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긴 혼란이 없을까? 폭설 같은 상황이면 다들 짜증도 내고 혼란스러워 할 텐데.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서로 더 배려하고 규칙을 따르는 거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협력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태도 덕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눈 내린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이 도시를 조금 더 깊이 느껴봐야겠어. 그리고 이 놀라운 협력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겠어. 다음날 아침, 저는 아빠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눈으로 거리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도로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된 덕분에 거리는 이미 다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정리가 되다니 저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죠.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눈 때문에 출근이나 통행이 방해받는 걸 용납하지 않아. 게다가 모든 걸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리려는 강한 의지가 있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보려는 계획이었어요. 지하철에 타니 또다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차분히 이동하고 있었고 승강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바닥에 눈과 물기를 닦아내며 사고를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느껴졌죠. 아빠는 말했어요. 제시카, 오늘 갈 곳은 한강공원과 강남 쪽이야. 이곳은 폭설 이후에도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에 딱 좋은 장소거든. 아빠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며 도착한 한강공원에서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폭설로 쌓였던 눈들은 이미 거의 다 치워져 있었고 심지어 공원 내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공원 정비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다니. 저는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했던 서울과 정말 너무 달라. 도시가 폭설로 마비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제시카. 서울은 그런 곳이야.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걸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이 차선을 지키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고 거리를 청소하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 모든 게 정말 대단해.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 자체가 정말 협조적이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제시카. 서울의 진짜 힘은 시민들이야.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걸 알고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 이건 한국 사람들의 문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아빠와 함께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폭설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폭설의 여파로 인해 대중교통이 조금 혼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승강장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복잡한 모습을 보였죠. 아마 일부 노선에서 제설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져 운행 간격이 늦춰졌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지하철 타기 힘들겠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서로 밀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가득 찬 사람들은 모두 차분히 줄을 서 있었고 누군가 줄을 어기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이 도착하자 노약자나 아이들을 먼저 태워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빠, 사람들 진짜 차분하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같아. 특히 지하철 같은 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 말이 끝나자 지하철이 도착했고 사람들은 차례차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만석이었지만 사람들은 공간을 조금씩 양보하며 저와 아빠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저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처음 오신 거예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다가와 준 그녀의 배려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폭설 때문에 출근이 조금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짜증내는 모습 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돕지 않으면 결국 나도 불편해지거든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시민들의 의식이 단순히 문화적 특징을 넘어 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역 출구로 나가니 거리가 이미 다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위험할 수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던 눈더미를 치우고 있었어요. 이제 눈도 그쳤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돕고 있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야. 사람들은 단지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동해. 이런 자발성이 서울 같은 도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서울에서의 멋진 경험들은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강남에서 겪은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부대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저 혼자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강남은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세련된 거리,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들로 인해 기대가 컸죠. 강남의 번화가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해 인도가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정말 창피하다. 저는 얼른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엉덩이가 조금 아팠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민망했어요.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며 손짓을 했지만 제가 그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어요. 그의 다급한 표정에 오히려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손짓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계속 저를 도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책망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제게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분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시는 걸 보셨나 봐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저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년 남성은 저를 걱정하며 괜찮은지 물어보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단순한 배려조차도 오해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것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식사하며 강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강남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려다 제가 오해를 했어. 그런데 그분은 그냥 친절하게 내 상태를 확인해 주려고 했던 거더라고. 아빠는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한국 사람들은 남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이 드물지? 하지만 여기선 누구나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워. 그게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 중 하나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강남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낯선 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느꼈던 순간적인 불안은 제가 미국에서 길들여진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는 일이 흔치 않고 때로는 의도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돕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곳이야.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 문화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내가 가진 미국적인 시각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제시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걸 우리라는 문화라고 하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먼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덧붙였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그 차이점 속에서도 배울 게 많아질 거야. 내가 지금 느낀 게 바로 그런 거겠지.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내 시각을 더 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르쳐준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식당에서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태도, 심지어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눈이 쌓인 길을 함께 치우는 모습까지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협력의식은 그야말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도시를 움직이는 숨겨진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전날 내린 눈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빠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조금은 호기심으로 찾았던 한국.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술적 발전과 체계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서울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짐을 다 챙기고 아빠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노인을 도와주는 젊은이, 버스 정류장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이곳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은 단순히 좋은 문화 그 이상인 것 같아. 도시 전체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에너지 같아.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제시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너만의 방식으로 잘 간직하길 바란다. 이런 경험은 내가 어디에 있든 큰 힘이 될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은 눈 때문에 분주했지만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모든 시스템은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다시 오고 싶어.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그곳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도시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잊지 못할 순간들이 될 겁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